안녕하세요. 오늘은 생활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는 내용입니다. 먼저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책을 골라야 하잖아요. 작년에 이 책으로 시험을 준비했었는데요. 꼭 이 책을 꼭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이 책을 사러 서점에 가시게 되면 모든 책들이 다 랩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 이유는 오답률이 낮기 때문이에요.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,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. 공부해야 할 과목은 총 7가지 과목 중에서 5개 선택을 하면 됩니다. 그렇다면 나한테 좀 더 유리하고 잘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왜냐면 어떤 과목에 과락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과락 점수를 지키지 못하면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정말 못할 것 같은 분야를 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팁이 2가지 정도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분량입니다. 제가 평상시에도 가지고 다니면서 봤어야 했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다 과목별로 분절을 해서 가지고 다녔는데,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가장 분량이 적은 것부터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할 만한 과목, 내가 할 수 있는 과목을 먼저 고른다라는 개념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분량이 적은 과목은 단연컨대 한국체육사입니다. 한국체육사가 분량은 굉장히 적은데 또 쉽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래요. 이게 굉장히 그 예전 종목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그런 히스토리를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. 저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. 그리고 다른 과목들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스포츠 사회학이나 교육학, 심리학, 그냥 제목만 봐도 딱 문과 과목이라는 게 특징이죠. 그래서 사실 이런 과목들은 잘 이해하고 외우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과목들이 약간 연계성이 굉장히 있어서 내용이 겹칩니다. 여기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고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과목을 한 번에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다음은 자기가 만약에 이과 성향이다 하시면은 사실 저는 이 과목 생리학이랑 역학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런데 아마 생리학은 말 그대로 생물, 이건 역학은 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과 출신이라서 역학까지는 괜찮았어요. 근데 아마 이과생들이시지만 생물 해보셨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. 생물 외우고 굉장히 많죠. 역학은 어떻게 보면 분량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명료해요. 그래서 공부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편했습니다. 물론 작년 시험 좀 어려워가지고 저 실수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과 과목에 자신 있으시면 선택하시면 유리하다,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. 사실은 이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기출문제가 아마 책마다 다르겠지만 내용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기출문제를 꼭 공부하시고 꼭 이렇게 또 최근 몇 년치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이거를 최소한 2, 3회 독은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과목을 선택하실 때 내가 안 해야지 하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, 지금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. 한 달 남았지만 결코 늦은 시간은 아니고 충분한데 이 중에서 내가 뭘 버릴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과목을 먼저 공부하세요.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뭐 분량이 적은 게 좋아. 그러면 일단 체육사 들어가야겠죠. 체육사 공부 먼저 하세요. 이번 일주일 이렇게 보내.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 체육사 하면서 역학이랑 생리학 한번 훑어보세요.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. 그럼 빼세요. 빼고 나머지 나 뭐 차라리 사회학 어차피 다 이어진다 했으니까 사회학이랑 교육학이랑 같이 할래. 그러면은 사실 이어진 내용 많아서 일단 한번 보시고, 아마도 사회학이랑 교육학은 대부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. 작년에 사회학이 제 기준에는 좀 쉽게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심리학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심리학하고 생리학을 뺀 나머지 과목들로 응시를 했었어요. 그래서 시험 문제 처음에 이제 받으시면 이게 시험지고 당연히 시험 후에는 반출이 가능한 게 제가 가지고 나온 건데 이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얼른 넘겨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과목 선택은 다 했는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단은 외워야죠. 근데 외울 때 과목마다 좀 다르지만 예를 들면 사회학, 교육학 때 챕터가 있을 거예요. 그 소 단원의 챕터가 있고 이 챕터의 개수를 대충 세어봐서 하루에 자기가 할 분량을 정하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 동안은 그 하루 2-3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. 저는 기억력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했던 거 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아마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더 빨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 나갈 때 책 들고 나갔어요. 이렇게 요만큼 요거 하나만 들고 나가는 거죠. 들고 나가서 보고, 마찬가지로 직장인이신 분들 출퇴근하실 때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보시고 기출문제 같은 거 꼭 풀어보시고, 그리고 나서 어떤 책이든 기출문제 모아놓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. 요거 꼭 한 최소 2, 3회독 하시고,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사실 오답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AI 도움 받았습니다.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게 답이야? 이게 오답이야?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. 뭐 어떻게 외우느냐?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역학이다 그러면은 역학을 가지고 공부를 일단 한 번 해요. 한 번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좀 정리를 했어요. 왜냐면 한 번 눈에 익혔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은 읽어봤어. 읽어보신 다음에 이거를 나만 알 수 있는 노트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.
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정리를 했거든요. 이거는 뭐 제가 원래 이 과목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공부를 할 때 이게 약간 습관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딱 한 장짜리 A4 용지 분량으로 정리를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또 제가 잊어버리고 틀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. 그럼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뒀죠.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총 5과목이니까 5장. 사실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. 딱 5장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리해봤더니 한 6장 정도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이 정리한 내용을 요것만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 기출문제는 꼭 오답 노트 아니더라도 체크를 꼭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아마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했던 이 필기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물론 저만 알아보게 써서 조금 판독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되시는 바람에 요 밑에 공유하는 방법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